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지난 5월에 알고랜드가 피파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테스트넷에서 피파 NFT를 발행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곧 피파와 관련된 NFT가 출시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관련된 호재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5월 달에 피파와 알고랜드의 파트너십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 정도 알고랜드가 상승을 했었지만 시장 상황도 끝없이 횡보 하락을 하면서 상황은 계속 안 좋게 흘러갔죠. 사실 굉장히 큰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큰 가격적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테라 사태까지 터지면서 알고랜드의 비중이 높은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은 존폐 위기에 설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알고랜드를 열심히 밀어줬던 거의 전주에 가까웠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죠. 하지만 FTX에서 스카이브리지의 지분을 일부 사주면서 시장에 많은 양의 비트, 이더 알고랜드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FTX CEO는 지가 뭐라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지분을 사준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알고랜드의 CEO 스카무라치는 119 불러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 맞았습니다. 어쨌든 FTX CEO가 구제를 해줬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FTX는 분명 마지막 상승 사이클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그런데 회사를 운영해보면 잘 될 때의 수익은 당연한 기업 활동의 결과인 거고, 정작 매출이 박살날 때는 회사가 벌어놓은 돈이나 쓰면서 존버라는 건 있을 수 없죠.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조업도 아니고 특히나 IT, 테크 쪽은 절대로 한때 바짝 벌어가지고 잠시 존버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알고랜드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지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놔두고 FTX는 지분만 들고 가만히 존버를 하는 겁니다. 8월 이후에 FTX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소는 거래량이 증발을 했죠. 정말 급감을 해서 다시 크립토의 윈터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몇 안 되는 탈출구는 역시나 P2E, M2E 등의 폰지 구조, 채굴 코인들과 NFT 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말 전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고 파트너십을 알고랜드가 쥐고 있다는 점이 어쨌든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NFT의 카테고리에 크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FTX는 알고랜드 플러스 피파 NFT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고서야 수많은 재단 중에 하나인 스카이브리지나 알고랜드를 탐낼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알고랜드가 탐나면 알고랜드 공매도만 쳐도 충분히 물량 확보를 하고 박살을 낼 수 있죠. FTX는 알고랜드와 재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피파와 파트너십을 이용해 알고랜드의 손으로 비즈니스 아웃풋을 만들어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에 FTX는 거래소의 롤, 그러니까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우리 거래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니들이 만들어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지분 인수를 해서 살려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Proceed by Cryptocurrency, 어쨌든 코인사라고 40밀리언 달러를 FTX가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FTX CEO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총알의 용도까지 언론에 노출을 하면서 밀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솔트라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왔다고 해도 하락장에서의 재단 지분의 가치는 누가 봐도 없죠. 왜냐? 파산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사준다라는 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무언가 하나 건덕지가 있으니까 이걸 사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서클에서도 알고랜드 소유의 계정에 139일 전에 약 4만 9천, 5만 USDC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갑 중 하나의 주소를 알고랜드 테스트넷으로 연결을 해봤더니 이미지를 숨길 거면 아예 숨기던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축구공이 나와 있는 월드컵 NFT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제스트 블룸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인데, 알고랜드 초창기 지갑들을 리스트업해서 자사 NFT 마켓 툴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돌려본 결과 3일 전 갑자기 NFT가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참 아쉬운 건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 이 피파 파트너십이 등장하기 전에 알고랜드는 개발에 사용할 계정 및 NFT 로드맵을 만들면서 서클과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합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서클도 이렇게 흘러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에 탐을 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저기서 이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139일 전이고 약 2주 뒤 실제로 알고랜드는 피파와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알고랜드와 피파와의 파트너십을 서클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을 보내고 나서 2주 뒤에 알고랜드는 피파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마무리됐었는지 모르겠지만 3일 전에 찐 월드컵 NFT가 테스트넷에 등장을 했고 귀신같이 그때 이후로 15% 가까운 상승을 해버립니다. 알고랜드 코인이. 그렇다면 이 알고랜드가 월드컵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죠. 알고랜드는 월드컵에서 두 가지의 쓰임새를 가집니다. 피파 플러스 그리고 피파 플러스 콜렉트라는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피파 플러스는 뉴스와 실황 등의 컨텐츠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대놓고 NFT만 하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네트워크 통신, 즉 펑션을 굳이 넣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저것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NFT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구색 맞추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TCP/IP망을 써도 충분한데 피파 측에서 알고랜드에게 그림을 만들어준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껌 먹고 알 먹고 상부상조하는 거죠. 서로 좋은 그림으로 너무 돈만 밝혔다, 뭐 돈만 쫓았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다양하게 우리는 활용을 했다. 이런 명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알고랜드를 왜 선택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탄소 중립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입찰 가격 순으로 당연히 선택이 된 거겠죠. 완전 개뻥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파 플러스 콜렉트는 먼저 사진이 아닌 비디오 컨텐츠인 것은 확실합니다. 반전은 이번에 등장하는 피파 NFT는 올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요. 과거에 열렸던 월드컵을 싹 다 긁어와서 이번 달 말부터 과거 피파 아카이브 영상을 이용해서 흥행을 노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NFT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미지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파는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올해 열리는 경기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이벤트처럼 소유하는 게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NFT 성공 사례 중 하나인 NBA 탑샷을 보는 느낌이 들죠. 아무튼 이게 이번 달 말부터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최종 배포를 앞두고 개발자들이 테스트넷으로 확인을 한 게 3일 전에 이제 들통난 것 같아요. 당연히 몇 달 내로 카타르 월드컵 관련 NFT도 오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는 건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맞았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하는 언어를 보면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주 타겟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함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카타르는 아직 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데 나라 정책은 여전히 금지지만 피파는 NFT를 포함한 돈 되는 것들은 모두 손을 잡았고 알고랜드를 통해서 NFT는 쏟아질 예정입니다. 뭐 사실 카타르에만 판매하지 않으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카타르에는 그냥 돈으로 팔 수도 있겠죠. 코인으로 파는 게 아닌 돈으로 이 NFT를 파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돈 되는 건 뭐든 하겠다라는 피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크립토닷컴도 카타르 월드컵 스폰서가 돼서 축구 경기를 진행할 때 보면 경기장에 막 로고 돌아가고 하죠. 그 회사의 로고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대로 크립토닷컴의 로고가 박힐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식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정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여전히 꽃단장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탑샷 플로우도 그렇고 NFT를 팔아서 만든 수익을 코인 알고랜드 재단의 매출로 잡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로우도 탑샷이 그렇게 잘 됐는데 사업 신규 런칭할 때는 결국 SEC에 신고하면서 회사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완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또한 NFT 탑샷을 만들면서 큰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부의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탑샷을 팔아서 만들어진 수익의 대부분은 NBA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알고랜드도 그렇게 계약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약들은 대부분 내가 돈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돈을 받아달라라고 경쟁을 하고 이기면 플랫폼 만들어서 내 돈 들여 가백에 갖다 바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랑 계약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사례가 있죠. 그럼 알고랜드는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걸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호재와 뉴스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한 코인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 결국 높은 가격의 코인을 팔아치우면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죠. 알고랜드 재단도 결국 시장에 코인을 파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고 가격 상승을 시켜서 물량을 정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알고랜드에서 새로운 메타가 될 수 있는 월드컵 NFT가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고랜드 그리고 월드컵 NFT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